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2회 2월이 됐기 때문에 10억이라는 큰 돈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목요일 날 빨리 이 영상을 올려드릴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 첼시, 맨유, 이래저래 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반영해서 승무패 무조건 마킹 해줘야 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아스널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승 2무 2패 기록 중이지만 강팀들과의 매치업이 좀 있었다는 거 감안 가능하고요. 최근 조직적인 수비와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9경기째 3무 6패 이거 좀 까다롭고요. 부상 이탈로 인한 변수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 참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레스터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3무 2패 승리 없고요. 무득점 기록 중인 레스터를 상대로 2실점한 거는 최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경기 7실점으로 수비 불안, 집중력 부재 지금 보여지고 있고 주전 공격수 루터와 수비수 아담 웹스터가 빠지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이탈이 있는 만큼 원정에서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020년 이후로는 지금 1승 3무 4패로 브렌트가 브라이턴 상대로 열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전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브라이턴이 직전 경기에서 레스터 상대로 진 게 이게 저는 좀 말도 안 된다, 비긴 게 말도 안 된다 보고요. 최근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 이탈하고 나서 성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간과할 수 없고 그렇다고 브렌트 승을 가자니 아까 보여드린 지금 9경기째 홈에서 승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 뭐 보고 가냐. 그냥 상대전에서 두 번이 다 0대0 생무가 떴기 때문에 이거 무승부 누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 원정에서 5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원정 경기 상대가 강했다곤 하지만 10실점은 좀 문제고요. 최근에 13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 득점 기대값이 2가 넘었고요. 공격은 저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비 조직력이 일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휴식일도 너무 짧아서 체력적인 변수도 있기 때문에 크펠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1대0으로 홈에서 승리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 승리 없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와중에 케파의 서망쇼가 나오면서 클린시트를 기록,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경기 보고 본머스 반등 포인트 얘기하기에는 좀 최근에 약팀 상대로 절전도 많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미드필더 라이언 크리스트도 빠지고 있는 만큼 고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는 본머스가 크펠 상대로 2승 1무로 우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본머스가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체급 차이가 딱히 보이는 경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번 경기 크펠이 홈이긴 하지만 최근 2연패 중인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않고 휴식일이 너무 짧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본머스 승을 누릴 수 있냐, 무를 누릴 수 있냐인데 저는 일단 우선 무승부 쪽이 맞다라고 보고요. 크펠이 지금 두 번의 원정에서 10실점을 했고 휴식일이 짧고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본머스 승도 누릴 수 있겠지만 저는 무가 먼저 누르고 무를 먼저 누르고 마킹이 좀 넉넉하다면은 본머스 승을 따로 눌러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한 경기 보고 본머스 고평가하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만 하고 일단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경기 노팅엄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팀 상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이더니 기어코 노팅엄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조직적인 수비와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서 강팀 상대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부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 최근에 6경기째 무패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 좀 높게 볼 수 있어요.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5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예전에 압도적인 기세는 아니지만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조금은 분위기를 잡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에데르송이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수비 밸런스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란드의 부재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죠. 최근에 원정에서의 성적만 본다면 또 여기도 약팀 아니면은 좀 잘 이겨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맨시티 고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에버턴이 맨시티 상대로 당연히 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년 이후로 에버턴이 맨시티 상대 승리가 없고 최근에 뭐 버티고 있긴 하지만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에버턴 승 깔끔하게 배제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맨시티 승을 가냐 물을 같이 가냐 요 정도인데, 자, 직전 맞대결 맨시티가 홈에서 에버턴 상대로 뭐 페널티킥 실축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부분, 이거 무승부 포인트고요. 최근에 에버턴이 뭐 잘 안 집니다. 무승부도 너무 많고, 이거를 물을 배제하기에는 맨시티가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최근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맨시티 승무 같이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사우샘스턴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5경기 승리 없이 2무 3패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필크루그와 제로드 보이의 공격을 이끌고는 있지만 결정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수비 집중력이 낮습니다. 이게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인데요.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그래도 매섭습니다. 홈에서 약팀 상대로의 경기 내용은 그래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은 약팀 상대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사우샘스턴은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최근 9경기째 승리 없이 1무 8패, 거의 모든 경기를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승점 10점으로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가 약하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도 반등 포인트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갑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웨스트햄이 소튼 상대로 최근에 2연승 기록 중이고, 아무리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에 띨띨할 거다고는 하지만 뭐 소튼 상대로 이거 반대로 안 찍는 거는 일단 승무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단일 마킹 해주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웨스트햄 승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스턴 빌라 대 뉴캐슬입니다. 빌라는 직전 경기 PSG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합산 점수가 밀리면서 챔스는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홈팬들의 응원을 상당히 잘 받고 있습니다. 자, 아센시오와 레시포드의 임대 영입이 반등 포인트가 되면서 지금 공격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상 인원도 크게 없는 만큼 휴식일이 짧긴 하지만 홈에서 경기력 기대치 분명히 높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5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6연승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수비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 이슈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뭐 지금 원정이라고 경기력이 떨어지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뉴캐슬은 고평가 포인트가 많은데, 문제는 지금 14일, 17일, 오늘 20일 이 경기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하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세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타이트한 일정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뉴캐슬이 빌라 상대로 최근에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기는 것도 뭐 크게 이기고 있어요. 직전 맞대결은 빌라가 퇴장이 나오면서 좀 빠르게 패배를 당한 건데 이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뭐로 보냐? 최근에 빌라가 홈에서 그 강한 PSG를 상대로도 3대2로 어떻게든 뭐 승리를 거두긴 했고, 뉴캐슬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게 뭐 PSG만큼 강하냐 아니 PSG를 뛰어넘냐라고 한다면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홈 빌라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상 아까 보셨던 압도적인 상성, 그리고 뉴캐슬이 휴식일이고 뭐고 지금 경기를 압살을 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 이거 오늘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뭐 무승부로 겐또로 누르고 넘어가는 게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은 팬심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팀을 마킹할 수도 있고, 승무패로 지워주시는 것도 좀 방법인데,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 대 레가네스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전 클린시트와 멀티 득점 승리는 상당히 기대 이상이었다. 자, 선수들의 집중력과 팀워크가 살아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 무리키, 다쿠마 그리고 미드필더 몰라네스 등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재 전력을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뭐 마요르카가 홈에서 무승부도 너무 많고 지기도 많이 지기 때문에 그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레가네스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단 1승을 거두면서 승점은 6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팀을 만났다고 해서 졌다라고 하기에는 뭐 레가네스보다 약한 팀이 잘 없죠. 그리고 자이언트 킬링으로 이목은 끌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팀들한테는 거의 다 지고 있고요. 현재 28점으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탈출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해 보이지만 문제는 직전 경기 부상으로 수비스 나스타시치가 결장을 했고 이번 경기도 불투명합니다. 출전이. 그리고 팀의 주전 공격수 다니 라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원정 4연패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뭐 굳이 고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마요르카가 최근에 3연승 기록 중이고요. 직전 맞대결은 원정임에도 체급차 보여주면서 0대1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마요르카가 좀 결장 이슈가 뭐 만만치 않은데 직전 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리를 했고 레가네스는 최근에 페이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주요 결장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간결하게 마요르카 승만 누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7번 경기 라스팔마스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 헤타페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승리가 없었지만 헤타페가 퇴장당해주면서 간신히 승리를 기록하면서 승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강등 그룹에 위치하고 있어서 승점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데 문제는 주전 골키퍼 실레센이 최근 부상으로 빠져 있고 직전 경기도 뭐 헤타페가 퇴장이 아니었다면은 뭐 이길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정상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바이돌리드 상대로 홈에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컵 대회에 병행하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휴식일로 인해서 공격력은 조금 돌아온 모양이지만 여전히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고 주전 미드필더 로드리고 데풀 그리고 사무엘 디아스 리노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근 원정에서 보여주는 결과들도 크게 막 임팩트가 있진 않아서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AT 마드리드가 라스팔마스 상대 상성이 좋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체급 차이 뚜렷합니다. 라스팔마스가 직전 경기 승리한 것도 솔직히 말하면 헤타페가 퇴장당해서 그랬던 거고 여전히 주전 골키퍼가 없는 공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AT 마드리드 또한 최근 경기력이 깔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남은 거는 AT 마드리드가 리그밖에 없거든요. 이거 뭐 승점이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휴식일도 받았고 기존에 좋았던 경기력이 조금은 돌아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AT 마드리드 승을 간결하게 마킹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그냥 보고 계신 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알 바이돌리드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자, 바이돌리드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4대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3경기 8실점 허용하면서 수비 밸런스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최근 12경기째 승리 없이 1무 11패를 기록 중이고 현재도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득점에 73실점 공수 밸런스는 얘기할 것도 없이 안 좋고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부상으로 주전 골키퍼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강등권 탈출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큰 기대치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승리로 부진을 탈출을 했습니다. 사기 진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강등 그룹에서 단숨에 중위권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과 감독의 전술 부재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의 반등 포인트가 있다면 자라고자가 햄스트링에서 부상에서 지금 복귀를 해서 지금 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정도가 좀 반등 포인트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오사수나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바이돌리드가 홈으로 따지면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패배 없이 이러고 있긴 한데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지로나전 승리로 반등 포인트 존재하고 좀 부상 복귀자도 있는 반면에 지금 바이돌리드는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간결하게 오사수나 승을 눌러주고 도저히 오사수나랑 레알 바이돌리드의 체급을 모르겠다 이렇게 비길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노선이 무승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오사수나 승만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본머스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팀에 이기고 약팀에 지고 뭐 천방지축인데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좋지만 결정력이 좀 문제가 있고 수비에서 실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집중력이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경기들이 많다. 그러니까 잘할 때는 집중력이 좋은데 못할 때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못할지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레기아 바르샤바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1차전 3점차 리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첼시가 지려고 스쿼드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이기려고 나왔는데 진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주면서 좀 휴식을 깔끔하게 준 것도 아니고 휴식일도 짧기 때문에 이번 원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부분을 고평가를 하긴 했지만 브렌트포드나 입스위치전, 레기아 바르샤바전 이런 거 본다면 좀 약팀들 상대로 경기력이 좋다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 성적만 본다면 현재 리그에서는 8경기째 승리가 없이 졸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고평가 쉽지 않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풀럼이 상성은 좋지 않습니다만 직전 맞대결 풀럼이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원정에서 뭐 별 문제 없었는데도 1대2로 이겼는데 현재는 첼시가 휴식일이 짧고 수비 집중력이 낮고 원정입니다. 풀럼이 홈에서 좋은 경기를 보인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첼시가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만큼 요거는 첼시 승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저는 풀럼 승을 과감하게 누르던지 아니면은 풀럼이 또 뭐 기복 있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첼시가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이건 무승부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럼이 걱정돼서 못 누른다면은 이건 어차피 승부패 다 지워줘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풀럼 승만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입스위치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웨스트햄과 승점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강등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에는 꾸역꾸역 승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근 NC소와 벤 존슨의 활약이 좀 득점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으면서 공격력은 개선이 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수비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홈 어드밴티지를 얘기하게도 지금 홈에서 6연패 기록 중인 만큼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챔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리그 일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일이 짧고 대륙간 원정 이동이 있는 원정 투 원정 경기입니다.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아래에서는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그 일정에서도 좀 만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사카와 데클란 라이스의 압도적인 경기력이 압권이긴 하지만 지난 브렌트포트전도 조금 로테이션을 돌려줬기 때문에 오늘도 출전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 결장 인원들이 다소 존재하지만 살리바가 잘 버텨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력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아스날은 고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좀 확인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할 정도로 체급 차이는 많이 나는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하지만 입스위치가 최근에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던 첼시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고 아스날도 최근에 리그보다는 좀 챔스에 집중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브렌트포트전과 같이 웨데가르드, 사카 이렇게 막 다 빼고 시작하면은 이번 경기 무조건 아스날이 이긴다?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라인업 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력으로만 누른다면 그런 결장 변수 생각 안 한다면 아스날 승만 마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킹 아끼실 분들은 승만 가고 이거 로테이션 무조건 돌릴 거다라는 촉이 좀 서신 분들은 승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촉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스날만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울버햄턴입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5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파 4강에 진출하면서 기세는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연장 승부로 인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현재 지금 일정이 7일, 11일, 14일, 18일, 20일입니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번 리그 일정에서는 주전급들을 선발해서 배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긴 해요. 바로 나와서 뛰기에는.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긴 하지만 4연승 기록하면서 기세 상당히 좋고요. 특히 직전 경기는 마테우스 쿠냐가 복귀전을 펼쳤는데 바로 득점을 하면서 고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 크게 존재합니다. 최근 원정에서도 뭐 약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3승 1무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울버햄튼이 맨유 상대로 상승이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직전 맞대결은 맨유가 홈에서 울버햄튼이 맨유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맨유가 부패가 퇴장당한 이후로 지금 두 골을 넣고 이긴 거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 이긴 건 이긴 거죠. 그렇죠? 연패 탈출했죠. 그리고 맨유가 주중 일정에서 뭐 연장 승부 끝에 체력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높고 지금 일단 맨유가 뭐 리그 일정에서 승점을 확보해야 될 명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울버햄튼도 최근에 연승 기세가 있고 뭐 이러면은 저는 울버햄튼이 원정이고 상대가 좀 맨유긴 하지만 좀 과감하게 그냥 여기 울버햄튼 승 한번 눌러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울버햄튼도 뭐 지금 동기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감독 오고 쿠냐 복귀 이후에 뭔가 그래도 리그 일정에서 지려고 나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를 좀 올려놓고 끝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울버햄튼 충분히 눌러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마르셀리노 감독 부임 이후에 수비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최근 10경기 실점이 지금 0.9점입니다. 평균 실점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격 자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고 있고 주포인 페르즈까지 오늘 뭐 부상으로 출전을 하겠지만 컨디셔닝이 좀 안 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유로파 일정, 리그 일정, 컵 대회 이거 막 동시에 하다가 좀 과부하가 좀 온 상황입니다. 휴식일 이후에 오랜만에 경기인 만큼 반등 포인트가 있지만 뭐 직접 마요르카전이 전부 다 뭐 실책 기반 실점이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주전 미드필더 주비멘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최근 주벨디아의 부상 이탈 그 외에도 주전급 자원들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고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맞대결 성적 보이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소시에다드가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체급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수비를 소시에다드가 뚫어낼 수 있을까와 비아레알이 떨어지는 소시에다드의 수비 집중력을 공략 가능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비아레알을 이기기에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결장자도 많습니다. 비아레알 승만 간결하게 가져가기에는 비아레알의 공격력의 일관성이 조금은 부족하고 소시에다드도 휴식일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비아레알 승부를 좀 동시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승만 안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3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팀들과의 패배는 좀 존중이 됐지만 발렌시아전 패배를 하면서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매 경기 실점이 있었고 주포 루케바키오가 최근에 득점이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격 전개가 너무 단조로운 상황인데 지금 감독 교체 당하고 재정 문제가 있고 상당히 지금 구단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전 수비수 살라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미드필더 루벤 바르게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홈이지만 고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고요. 최근에 어떻게든 승점을 꾸역꾸역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등권에 있고 공격진의 창의성 문제와 마무리 문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비수 산티아노 모리뉴와 마누 산체스가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앞카르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수비 공백이 한꺼번에 3명이 몰려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알라베스가 세비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2대1로 알라베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양팀이 다수의 결장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특히 알라베스는 주전 수비수 3명이 동시에 결장을 하게 되는 지금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과가 어디로 튈지 좀 모르겠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홈에서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좀 잡아본다면 홈에서 지금 10경기 중에 4경기가 무승부가 떴고 데뷔하는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6경기가 무승부가 떴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무 잡는 것 아니면은 승무패 지어주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승무패로 지우기에는 좀 마킹이 많을 수 있어서 일단은 무로만 눌러놓고 마지막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력도 좋지 않고 팀 내부적으로 감독 경질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챔스도 탈락해서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타이탄 일정까지 소화 중인 만큼 경기력도 지금 막 안 올라오고 있고 은바페는 퇴장 징계로 오늘 또 결장을 하게 됩니다. 남은 건 지금 리그 우승 하나 남았기 때문에 리그에서 승점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결과로 나올지는 지금 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미지수입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레인저스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유로파 준결승 진출하면서 분위기는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휴식일이 너무 짧고 원정 일정입니다. 부상 인원이 없고 지금 빌바오가 4위 챔스 티켓권이기 때문에 리그 일정에 대한 승점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빌바오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거든요. 원래 일정 없을 때도 원정에서 막 여기저기 대주고 다녔기 때문에 고평가를 지금 기세는 좋지만 고평가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빌바오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직전 맞대결 빌바오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홈에서의 빌바오는 고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 레알 마드리드와 빌바오의 체급 차이는 존재하고 은바페가 퇴장으로 결장한다 해도 빌바오가 원정이기 때문에 빌바오의 밸류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휴식일도 짧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레알 승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에 경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팀 내부 분위기 안 좋고 이런 거 생각한다면 고평가 쉽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빌바오 승가기는 쉽지 않고요. 여기서는 무승부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승이 1감이고 무승부는 차후에 다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눌러준다면 일단 저는 기초 뼈대는 12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일단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좀 몇 개 더 가고 싶은 거 좀 더 수정해서 이번엔 2월이 2번이 됐으니까 조금 더 금액을 투자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승무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제가 어떻게 마킹할지 좀 고민돼 더 해볼 건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제가 주말에 11시에 시작하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